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 원영석의 진실정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대선 토론 끝난 지 이제 이틀 지났는데, aftermath 토론 이후 스토리들을 좀 짧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무소속 사이에서 인기,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어요. 자, 팍스뉴스 보도입니다. Independent voter surprise poster with reactions to Trump debate performance. 이렇게 나왔는데 팍스뉴스는 결코 이렇게 트럼프한테 유리한 여론조사 기관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무소속 유권자들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보십시오. ABC 뉴스. 트럼프가 경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거의 공화당원, 이 빨간 줄이 공화당원이고 파란 줄이 민주당원이고 노란색이 이제 무소속인데 무소속이 거의 공화당원하고 같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트럼프한테 호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계속 푸시하고 있어요. 물론 카말라 해리스가 예상보다 토론을 더 잘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고 논리정연하게 대답하지 못했고 이슈들을 제대로 유권자들한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머릿속에 달달 외운 것을 이렇게 내뱉은 그런 스타일의 그런 유형의 토론을 했는데요. 그리고 할리우드 코치한테 받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연기하는 그런 코치도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터시 가블드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표정을 짓고, 예. 근데 일각에서는 좀 건방져 보인다, 좀 매너가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 뭐 여론조사보다 중요한 것은 11월 결과겠죠. 11월 5일 선거인데 결과까지는 제가 볼 때는 2, 3주 걸릴 수도 있습니다. 4년 전하고 비슷하게. 올해 선거도 친트럼프냐 아니면 안티트럼프냐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다가 지난 3년 반, 4년 동안 바이든 정부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거기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포커스 그룹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민주당원 7명, 공화당원 5명, 그리고 무소속 5명 이렇게 포커스 그룹을 나눴는데요. 이제 트럼프하고 해리스가 지난 3년 반 동안 자기가 펼치고 싶은 정책들을 진작 펼칠 수 있었다고 비판한 데서 이렇게 비슷하게 간 겁니다. 무소속이. 그러니까 무소속이 트럼프 쪽으로 많이 갔다는 거는 트럼프한테 그만큼 굉장히 유리해졌다는 거예요. 전체 그 지지율, 지금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전체 지지율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전체 지지율보다는 경합주가 중요하죠.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건부터 해가지고 그 러스트 벨트예요. 그리고 선벨트, 애리조나, 네바다, 그다음에 조지아. 이게 좀 충격적이에요. 딱 보면은 그래서 리 카터가 그 매슬란스키 파트너스에서 근무하는 회장인데 이번 포커스 그룹 조사를 한 겁니다. 이분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와서 하고 있어요. 팍스뉴스에서. 자, 카터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이렇게 밑줄 그었는데요. 예. 파크너 포커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아침 프로그램입니다. 팍스뉴스에서. 파크너 포커스에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독립 지지층 강렬함에 정말 놀랐고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굉장히 트럼프한테는 이거는 큰 득이 된 그런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에브리데이 이렇게 정치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카말라 해리스가 이제 평소에 너무 못했으니까 인터뷰도 피하고 합동 인터뷰 때도 못했고 사실 이번 토론에서도 뭐 그렇게 굉장히 잘한 건 아닙니다. 기대가치가 워낙 낮다 보니까 제가 실시간에서 여러분께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9대1 수준으로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봤고 9대1 뭐 8대2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는 6대4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생각에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트럼프가 더 잘하긴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3대1로 싸웠으니까. 단지 하나 아쉬웠던 것은 트럼프가 그때 진행자들이 그런 식으로 편을 들고 팩트 체킹 들어갔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 너의 팩트 체킹 예를 들면은 데이빗 뮤어한테 너 팩트 체킹 틀렸어. 그리고 너네가 대선 후보야? 대선 후보 하고 싶으면 여기 연단에 나오든지 아니면은 닥치고 있어라. 저는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월 6일에 대해서도 의회 난입 사태 이제 그만 얘기하라. 난 그거에 대해서 얘기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의회 경찰하고 FBI가 들어오기를 원했다. 딱 그 정도로 자르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런 경제 이슈, 인플레이션하고 이민 이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좋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뒤돌아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뭐 이제 2차 토론은 안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트럼프가. 카말라하고. 근데 앞으로 이제 공화당 대선은 뭐 어쨌든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다 친민주당 성향이니까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단 트럼프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전에 밋 롬니, 뭐 조지 W 부시가 출마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성향을 사회자들이 드러내거든요. 그러면 그때 팩트체킹 할 때 너가 그 팩트체킹한 거는 그 친민주당 성향 팩트체킹이니까 가만히 있어라. 데이비드 뮤어. 너 가만히 있어라. 네가 토론하러 나왔냐. 그리고 왜 카말라 해리스는 왜 팩트체킹 안 하냐. 프로젝트 2025 분명히 내가 거기 그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난 그 내용도 알지 못하고 왜 자꾸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망신을 줄 필요가 있었어요. 사회자들을. 왜 팩트 체킹 안 했어? 그 얘기를 한 세네 번 연속으로. 그러니까 아예 대선 후보 토론장에 카말라가 있지 않고 데이비드 뮤어하고 이렇게 맞붙는 것처럼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토론할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볼 때 이게 그렇게 편향적인지 아닌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잘못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건데 그게 아니었죠. 왜냐하면은 그 IT 그 난민들이 예를 들면 뭐 고양이 먹고 개 먹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그게 결국에 사실로 드러났어요. 오늘 데일리 메일에서도 지금 톱뉴스로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먼저 잠깐 이 무소속 얘기 끝내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IT 난민 이슈. 그러니까 개와 고양이 먹는다고 트럼프가 발언했을 때 카말라 해리스가 어처구니 없는 듯한 표정을 지었는데 마치 준비된 각본처럼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다음에는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번 더 토론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면은 그 카말라하고 뭐 지금 안 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데이비드 뮤어, 린지 데이비스 너네들이 자꾸 그렇게 나만 팩트 체킹 하니까 그렇게 불리하게 나오니까 많은 미국인이 메인스트림 미디어 주류 언론을 안 믿는 거야. 특히 ABC. 그래서 안 믿는 거야. 그러면서 ABC 아침 뉴스를 봐라. 그 뷰, The View, ABC 뉴스가 만든 아침 프로그램 The View만 해도 다 친민주당 성향 패널들 아니냐. 안티 트럼프. 이러니까 문제다.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팩트 체킹하면은 나는 너네들을 또 팩트 체킹 할 거니까 나는 여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게. 카말라하고만 대선 토론하는 게 아니라 데이비드 뮤어, 린지 데이비스하고도 너네들하고도 맞붙는다고 생각하고 나도 임할게. 너네들과 한 번이라도 더 팩트 체킹을 하면 그렇게 이제 강경하게 맞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이 무소속 사이드 트럼프 인기가 높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예. 몇 가지 이슈를 두고 있는데 이민에 대한 해답을 원하고 있고 경제에 대한 해답을 원하고 있다. 무소속 유권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서 변화를 원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젯밤 그들이 카말라 해리스에게 기대했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어떻게 달라지게 할 것인가 이 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제 토론에서 마무리 연설을 잘했어요. 클로징 멘트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트럼프가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 3년 반 동안에 변화시킬 수 있었는데 카말라는 변화를 추구하지 않았다고 했죠. 열린 국경 정책 그리고 화석연료 탄압하면서 에너지 가격 높이고 그러니까 왜 진작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당신이 부통령이었을 때. 그리고 모든 이슈 미팅에 있어서 그 협상 테이블 마지막에 자리에 앉았던 사람은 카말라 해리스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카말라도 맞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바이든이 추구한 정책들 다 지지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마무리 연설에는 아주 멋졌다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소속 유권자들 어차피 트럼프를 찍을 사람들은 트럼프를 찍고 안티 트럼프인 사람들은 카말라를 어쨌든 찍거든요. 카말라가 좋아서 찍는다기보단 이제 과연 무소속 공화당원도 아니고 민주당원도 아닌 그런 유권자들은 과연 누구를 택할까? 저는 거기서 의외로 트럼프를 보고 트럼프를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무소속 유권자들이. 근데 딱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굉장히 호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 무소속 인디펜던트 보터스를 대상으로 보면 인디펜던트 보터스가 누구를 찍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조 바이든이 이렇게 마가 모자를 써서 화제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2024 트럼프 다 이렇게 모자 착용한 모습. 메인스트림 미디어 이거 보도 안 하니까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도 보도를 안 하겠죠. Presidential seal on it? Yeah. Oh, sure. There you go, man. I need that hat. Want my autograph? Hell no. Yeah, you got mine, man. Come on. I ain't going that far. Yeah. Let's do a selfie. There you go. Hey, I'm proud of you now. Huh? Remember, no eating dogs and cats. What we saw yesterday with the president briefly wearing a MAGA hat, since the pool wasn't in the room for that,
Can you share a little bit more about how that happened and just what kind of message you think it sent? So a couple of things for those, like you said, the pool was not in the room, so I just want to make sure I lay this out so folks get the context of what happened. So we were the president was in Shanksville fire station, one of the locations, obviously, of where the plane was taken down. About bipartisan unity. That's what he was talking about, and the, and he talked about it in the moment of September 11th. That's what we experienced after 9/11. And he offered a presidential hat to a man who was wearing a Trump cap. He was wearing a Trump hat, and he offered it to him as a gesture. And in return, the man said that in the same spirit, the president should put on his Trump cap. And so the president did very briefly. 자, 그래서 마가 진영에서 난리가 났죠. 야, 바이든이 웬일로 마가 모자를 썼느냐. 예, 그래서 여기 바이든이 트럼프 모자를 쓴 것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 마가 진영에서 멜트다운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땐 정치적인 실수 같아요. 근데 바이든은 이제 대선 재선 도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잃을 것도 없고 해가지고 약간 인지력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화합 차원에서 이렇게 서로 모자를 주고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영상 보시면은 서로 이렇게 그 샹스빌 파이어 스테이션, 샹스빌 소방국에서 이렇게 뉴욕 시민들하고 만난 겁니다. 9.11 테러 23주기를 맞아서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주고받은 겁니다. 화합 차원에서 그랬다는 거 밝혔는데, 사실 정치적인 실수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도 이렇게 마가 모자를 쓰는, 트럼프 모자를 이렇게 2024고 또 쓰는 거는 딱 먹잇감이 됐죠. 마가 진영한테. 자, 그뿐만 아니라 바이든은 이렇게 사진도 찍었습니다. 어린이들하고 마가 트럼프 be back, 트럼프가 I'll be back 이런 것 내가 돌아오겠다. 예. 보기 좋네요. 자, 그리고 빅뉴스 하나가 터져 나왔습니다. 속보인데요. 리딩 리포트에서 ABC 내부 고발자가 해리스 캠페인이 토론 중에 주어진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질문이라는 샘플 질문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관련 진술서를 공개할 예정이고요. 예, 트럼프는 팩트 체킹 당할 것이라는 그런 말까지 나왔고, 예.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에 대해서는 팩트 체킹을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ABC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면 끝난 거예요. 올해 대선은. 그래서 일란 머스크도 여기에 대해서 느낌표를 이렇게 딱 찍었습니다. 2개. 자, 그래서 해리스 트럼프 토론 후 마가 ABC 내부 고발자 주장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뉴스위크에서도 보도를 했어요. 이 내용을 뭐 한번 확인해 봐야죠. 사실인지 아닌지. 팩트가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RFK 주니어가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요. 그래서 이번에 ABC 뉴스가 너무 일방적으로 카말라 해리스 편을 든 것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2차 토론, 카말라 해리스하고 2차 토론은 갖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루 소셜에 그렇게 올렸는데, 만약에 박스 뉴스에서 하면은 제가 볼 땐 받아들일 것 같아요. 지금 이 결심을 번복할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리언 윌리엄슨 저하고 인터뷰했습니다. 얼마 전에요. 자, 메리언 윌리엄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T 부두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서 먹는 고양이 문제가 민주당 얼굴에 폭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 말이 맞다는 겁니다. IT 난민들이 이렇게 고양이, 개 관련해서 이렇게 부두하고 있다는 걸 밝힌 건데요. 이렇게 메리언 윌리엄슨이 X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고양이 식용 문제로 트럼프를 계속 공격하는 것은 11월 5일에 역풍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IT 부두교는 실제로 존재한다. 스프링필드 시민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이야기를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분 참고로 공화당 아니에요. 메리언 윌리엄슨. 민주당원입니다. 민주당원인데 그 기득권 민주당원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오하이오는 많은 유권자 마음속에 민주당원들이 자기들만의 세상에서 사는 그런 엘리트, 아주 건방진 그런 엘리트 집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사일로 밖에서는 다른 사람 말을 듣지 못할 정도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난 척하는 엘리트 얼간이라는 고정관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메리언 윌리엄슨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 말들 중에 거의 다 사실로 이렇게 다 밝혀져요. 보면은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이 사기극이라는 것처럼. 자, 그리고 닉 솔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Why is Kamala laughing when Trump mentions illegals eating people's pets in Springfield? 왜 카말라는 트럼프가 스프링필드에서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먹고 있다는 그 말에 왜 웃고 있나? You think this is funny, Kamala? 이게 웃기냐? 지금 불체자 1200만 들어오고 난민들 계속해서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거기 그 스프링필드 시민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웃기만 하는가? 자, 그래서 트럼프 말이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에이프스가 이렇게 X 계정에 올렸는데요. 동물들 먹고 있다고 강아지, 고양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Listen, I am not Haitian, but I am from the Caribbean. The Haitian immigrants are indeed eating animals. Let me tell you something about these people. Not only are they harvesting cats for food, but also for witchcraft purposes, voodoo purposes. Understand this. If you don't want to take my word for it, go out there. Meet a Haitian. Talk to them about it. This is not something they aren't proud of. It's their culture. They eat these animals and they use the blood and bones of these animals for voodoo and witchcraft purposes. This is not a joke. The fact that they are here illegally, Kamala did say she gave them a temporary protection, over 100,000 of them. But here's the thing. For good luck purposes, they will harvest cats. They will use the blood and the bone of these cats. They consume these things because they believe it brings good luck and good juju. 자, 이렇게 조금만 더 파다 보면은 진실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IT 난민들, 동물들 먹는 건 그건 팩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어제 이어서 계속 연달아서 지금 난민들, IT 난민들, 동물 먹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청회에서 주민들이 얘기를 했고요. 스프링필드 주민들이. 그리고 난민들이 이렇게 차에 고양이를 잔뜩 싣고 가더라. 목격자가 또 있기도 합니다. 그 관련 영상들 많아요. 지금 X 보면. 그런데 이게 가짜뉴스다? 어떻게 그런 걸 지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다 그 탐사보도 그 시민 저널리스트들이 물어봅니다. 근데 그 질문에 답하는 사람들이 다 뻥쟁이들이에요? 자, 하나 더 들어볼게요. 일론 머스크가 올린 영상 잠깐 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rom Haiti to the United States in the late 60s as a teenager. And I want to talk about these recent comments about the Haitians in Springfield, Ohio. First, I want to say my father and I are now estranged, but I did know him in my very, very young years. And when he immigrated, he was one person and they weren't sending, thousands of Haitians in one area. He wasn't eating people's pets and he didn't practice voodoo. But he did say that most of the island, the majority of the island, does practice voodoo. The reason they eat cats is for two reasons. Number one is survival. This is the poorest country in the Western Hemisphere. 한국 한인분들 보면은 너무 많이 속고 계십니다. 그 메인스트림 미디어 보고. 이런 내용들 안 나오죠. X를 보시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IT 분들이 이제 뭐 그들의 전통이라고 하니까 고양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두하고. 근데 이게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민주당 그리고 친민주당 매체들이 그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난민들이 지금 말도 안 되게 들어오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트럼프가 토론 때 난민들이 개와 고양이 먹는다. 이 발언을 한 것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분이죠. 예,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 남성분. 요거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We've lost a whole bunch of cats. 고양이들이 지금 다 어디 간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A van pulled over and it had over 100 cats in it.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With the Haitians. IT 난민이 이렇게 100마리 이상 고양이를 밴에 실어서 가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Lost a whole bunch of cats. There was a van pulled over that had over 100 cats in it with the Haitians. They said they was eating them. Actually, Yeah, not fake news. not fake news. So a van was collecting cats and eating I them. watched it happen. Yeah, watched them get pulled over with the cats and admit to the police that they was eating them. You're not joshing with me. No, I'm almost 50 years old, buddy. No. You don't mess around. 자, 그리고 X 계정을 보면은 이렇게 고양이 먹는 장면도 꽤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안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먹기 직전 모습이라는 것만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피를 마시죠. 예, 이렇게 살아있는 고양이입니다. 참고로 저기는. 그러니까 제발 메인스트림 미디어에 그냥 속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보수 농객들 중에서도 막 빌 오라일리 막 이런 그 좀 잘 알려진 농객들도 이렇게 잘 속아 넘어가는데 뭐 빌 오라일리도 뭐 니키 헬리를 부통령으로 뽑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너무 변했어요. 빌 오라일리가. 자, 그리고 증거물 하나 또 보여드릴까요? 이분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노숙자인데 와요.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그냥 지어낸 거라고 그렇게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그냥 한국 한인 언론이 트럼프가 개와 고양이 IT 난민들이 먹고 있다 내지는 뭐 훔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허위 주장을 한다고 똑같이 그렇게 번역 보도하고 있는데 왜 직접 그러면은 확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Like everyone on TikTok, on Facebook, making these jokes to get everything fucking funny. Like to get everything fucking funny. Like imagine you being homeless for a year for no fucking reason. Bro, like everyone on TikTok, on Facebook, making these jokes to get everything fucking funny. Like imagine you being homeless for a whole fucking year for no fucking reason. Like, what the fuck? This shit is not fun. This shit is not cool, bro. It's out of it. Imagine if you went outside and you saw your dog's head decapitated on the fucking ground. Like, are you, dude? Why y'all thinking this shit's a joke? It's not a joke. I don't feel comfortable walking anywhere. 자, 울부짖고 있죠. 왜 그걸 거짓말로 치부하냐고, 왜 가짜 뉴스라고 치부하냐고. IT 난민들이 고양이, 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왜 그걸 거짓말로 치부하냐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울면서. 아까 그분은 이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메인스트림 미디어, ABC, MBC, CBS 이런 언론들 그냥 고지고대로 믿는다면 할 수 없는 거죠, 뭐. 여러분은 그거 아셨습니까? ABC 뉴스 공동의장인 데이나 월든이 카말라하고 친구고 카말라의 남편인 덕 M 하프하고도 친구입니다. 덕 M 하프하고 카말라 결혼하게 이렇게 중매 서준 사람이 데이나 월든이에요. 그리고 데이나 월든이 카말라 캠페인에도 이렇게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공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리고 린지 데이비스 있죠. 린지 데이비스 공동진행자 ABC 데이비 뮤얼하고 공동진행했습니다. 이번 토론. 카말라의 sorority sister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조 바이든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펜실베이니아주 샹스빌에 있는 소방국에 들렸다는 거 여러분께 제가 전해드렸죠. 그 마가 모자 쓴 거. 근데 여기 앞서가지고 한번 영상 보세요. 이렇게 소방국 안에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카말라하고 바이든을 맞이할 때하고 트럼프를 맞이할 때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류 언론이 이런 거 보도하겠습니까? 그 반대라면은 보도했겠죠. 자,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가 토론 중에 들으면서 이 귀걸이로 들으면서 토론에 임한 것 아니냐. 어떤 회사가 카말라 해리스 토론 귀걸이가 자사 블루투스 장치와 놀랍도록 유사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트럼프하고 토론 대결을 위해서 진주 귀걸이로 위장한 클립-on 오디오 헤드폰을 착용했다는 주장이 대선 토론 이후 아주 소셜미디어에서 들불처럼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독일에 본사를 둔 아이스바흐 사운드 솔루션은 이 소문에 불을 더 지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리스가 우리 제품을 착용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닮은 점이 눈에 띄고 우리 제품이 대선 토론 때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개발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다. 토론회에서 토론회를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능상으로는. 아부스바흐 전무이사 말테 이베르센이 기술 전문 매체 탐스 가이드에 혀를 내두는 듯한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이거예요. 어쨌든 이번 루머에 대해서 The Tonight Show starring Jimmy Fallon 이 쇼에서 그 MBC 투나잇 쇼죠. 예. 인터뷰를 할 거라고 그래요. 예, 이것도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예, 이걸 끝으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살 자슬린 능거레이는 카말라 해리스가 입국시킨 2명 불법 체류자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이번 주 자슬린 어머니는 의회에서 카말라가 자슬린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자, 이번 주 자슬린 어머니는 의회에서 카말라가 자슬린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카말라가. 이런 거 왜 보도 안 합니까? 메인스트림 미디어.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뉴욕 타임스가 청문회를 블랙아웃하고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널리 알려주세요. 했었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오늘 아주 특별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오버타임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요. 그 전에 팁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께서 그래서 토론 때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카말라가 더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동요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일부 지금 미국 정치를 다루는 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그런 내러티브 펼칠 거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미국 정치를 90년대부터 이렇게 쭉 지켜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이렇게 보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더더욱 많이 흔들리시더라고요, 보니까. 제 채널을 보시면 여러분께서는 아실 건데 제가 음모론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렇다고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더더욱 안 좋아합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도 결국에는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음모론이라고 보셔도 돼요.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이 대표적이죠. 이런 IT 이번 고양이 이슈도 그렇고 저는 여전히 이번 토론이 크게 이렇게 카말라한테 저는 득이 안 됐다고 봅니다. 이번 토론이요. 트럼프도 평소보다는 좀 많이 이렇게 부드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토론에서 카말라를 상대로 여성 후보를 상대로 해서인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거의 첫 번째 뉴스로 전해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무소속 유권자들 사이에서 많은 지지율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는 11월 돼봐야 알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무조건 트럼프가 된다. 뭐 마치 점쟁이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메인스트림 내러티브만 따라가지고 무조건 카말라가 된다. 그러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지지하면서도 카말라가 될 것 같다고 하시는 분도 많아요. 예. 저도 트럼프가 경합주에서 전승을 거둘 거라고 제가 이제 예상은 하고 있지만 사실 결과라는 것은 다 이제 지켜봐야 되죠. 예. 선거일에 바로 나올 가능성도 적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꾸준히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무조건 된다고 자만할 게 아니라 주변 분들, 그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시는 분들한테도 투표에 적극 참여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가 얼마나
조 바이든보다도 더 이렇게 강성 진보인지 좀 그렇게 알리실 필요가 있어요. 주변 분들한테. 그리고 지난 3년 반간 미국 여러분께서 너무나 이렇게 힘들게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미국을 더 원하느냐, 주변 분들한테 4년간 더 그런 삶을 원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설득시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 주위에 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민주당원들 설득했어요. 예. 그리고 저한테 와가지고 뭐 깨워줘서 고맙다고 이렇게도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 토론 때 뭐 카말라가 이제 완전히 뭐 대세론 이렇게 굳혀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너무 실망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트럼프가 결코 못한 게 아니에요, 이번 토론에서. 이제 저 같았으면 근데 토론 때 하나 아쉬웠던 건 그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트럼프가 레이건 라일리나 아니면은 뭐 케이트 스타인리 이런 사람들, 불법 체류자에 의해서 살해당한 그런 가족들, 그런 사례들을 이렇게 예로 들면서 그 가족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레이건 라일리 그 유가족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이거는 바이든 카말라 정부의 그런 열린 국경 정책을 통해서 이런 그 레이건 라일리와 같은 희생자가 나온 거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나를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된다. 카말라 같은 경우에는 국경 담당자라고 하면서도 1200만 불법 체류자가 들어오게 만든 장본인이다. 레이건 라일리 유가족들한테 사과 표명 한번 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냥 좀 사람들의 좀 약간 좀 심금을 울리게 그렇게 좀 했으면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이미 평가했지만 저는 60대 40으로 트럼프가 더 잘했다고 봅니다. 카말라가 이제 평소 그 기대 이상으로 잘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동요하고 있는데 아마 여론조사 다음 주에 나오는 여론조사가 좀 더 정확하게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카말라 해리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토론을 통해서 지지율이 얼마나 변동했는지 다음 주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이 이렇게 줄줄이 나올 겁니다. 자,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